메건 마클은 영국 왕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실을 떠난 뒤에도 그녀에게는 왕실의 흔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에는 다이애나의 반지가 있고 손목에는 다이애나가 생전에 착용했던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건의 약혼 반지에도 다이애나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메건 마클은 왕실을 떠나면서 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간 걸까요? 왕실의 보석을 마음대로 챙겨 나간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들만 가지고 나온 걸까요? 사실 왕실 주얼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왕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이 왕실 가족 개인의 소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메건이 결혼식에서 착용했던 화려한 퀸 메리의 밴드 티아라. 이건 메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컬렉션에 속한 티아라를 결혼식을 위해 빌린 것이었죠. 그래서 결혼식이 끝난 뒤 티아라는 다시 왕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반대편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다이애나 비의 아쿠아마린 반지. 유독 눈에 띄는 대형 에메랄드 컷의 이 푸른 보석은 다이애나 비가 이혼 후 차고 다니며 자신의 홀로서기를 상징했던 아주 개인적인 보석이었습니다. 메건은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 반지를 끼고 나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왕실을 떠난 뒤에도 미국에서 열린 공식 석상에 다시 이 반지를 착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다이애나의 삶의 일부였고 메건에게는 남편 해리를 통해 전달된 시어머니의 숨결이 깃든 개인적인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건의 손목에는 다이애나가 생전에 아꼈던 황금빛 시계 까르띠에 탱크 프랑세즈가 채워져 있습니다. 약혼 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에는 부부의 추억이 담긴 보츠와나에서 가져온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양옆에는 다이애나의 개인 주얼리에서 가져온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건의 손가락에는 단순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해리의 사랑, 다이애나의 삶, 그리고 영국 왕실의 거대한 서사가 한꺼번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메건은 왕실을 떠나면서 보석만 가지고 나온 걸까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옷입니다. 왕실 여성에게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어떤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지, 가격은 얼마인지에 따라 왕실의 품격과 메시지가 결정되고 전 세계 언론의 현미경 같은 분석이 따라붙죠. 실제로 메건은 왕실에 입성하자마자 옷 하나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지방시의 수석 디자이너 클레어 웨이트 켈러가 제작한 웨딩드레스. 베일 길이만 5m에 달했던 이 심플한 드레스는 공개되자마자 단숨에 글로벌 아이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옷에는 조금 복잡한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입었느냐와 누가 소유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왕실 공무로 입은 옷의 대다수는 시아버지 찰스 왕세자의 개인 자산인 두치 오브 코널 기금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만 연간 수십억 원에 달했죠. 그렇다면 메건이 입었던 그 수많은 고가의 드레스 중 어떤 것이 그녀의 개인 소유였고 어떤 것이 반납 대상이었을까요? 원칙적으로 선물이나 협찬이 금지된 왕실 규정상 개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옷을 제외하고는 왕실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건 왕실을 떠난 뒤 메건의 패션입니다. 왕실의 엄격한 복장 규정에서 벗어나 훨씬 자유로워진 메건을 보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왕실 시절과 비교합니다. 예전보다 더 사치스러워졌다는 비판과 이제야 헐리우드 스타처럼 제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찬사가 동시에 쏟아지죠. 같은 옷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메건 패션의 가장 모순적인 재미입니다. 메건은 왕실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옷에서 왕실을 찾습니다. 때로는 왕실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우아한 코트를, 때로는 시어머니 다이애나 비를 노골적으로 연상시키는 스타일을 선택하며 메건 스스로도 대중의 시선을 다시 왕실로 끌어당겼으니까요. 우리가 그녀의 옷을 보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건 왕실을 탈출한 메건은 지금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가에 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메건에게 왕실은 지우고 싶은 과거인 동시에 전 세계가 그녀에게 열광하는 유일한 치트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석과 옷보다 훨씬 더 묘하고 모순적인 자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왕실을 독립선언하며 떠났는데도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여전히 이 한 단어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섹스 공작 부인. 왕실을 떠났는데 왜 아직도 공작 부인일까요? 2020년 해리와 메건은 왕실의 공식 업무에서 물러나면서 왕족을 뜻하는 HRH 즉 전하라는 경칭은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결혼 선물로 준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는 자기 자체는 유지되었죠. 쉽게 말해 회사는 관뒀는데 이사나 상무 같은 직함 명함은 그대로 들고 나와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참 묘한 점입니다. 왕실의 의무와 구속은 싫다며 던져버렸지만 그 신분이 주는 특권과 달콤한 직함은 미국 땅까지 고스란히 챙겨간 것이니까요. 미국 비즈니스 사회와 글로벌 무대에서 그녀가 여전히 쥐고 있는 서섹스 공작 부인이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헐리우드의 수많은 셀럽 중 한 명일 뿐이었던 메건 마클을 단숨에 전 세계 정재계 VIP들이 모시는 귀빈으로 체급을 올려주었으니까요. 메건이 입는 옷, 메건이 사는 저택, 메건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평범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늘 거대한 왕실 스캔들로 둔갑하는 치트키가 된 것도 바로 이 직함 때문입니다. 메건에게 왕실은 지독하게 떼어내고 싶었던 꼬리표였을까요? 아니면 결코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영원한 황금 동아줄이었을까요? 물질적 자산과 호칭까지 챙겨 나왔지만 냉혹한 현실은 곧장 그녀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가장 먼저 닥친 건 생존의 문제였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부부에게 신혼집으로 윈저 성 남쪽의 프로그모어 코티지를 무상으로 내주었습니다. 부부는 처사의 아치를 출산하기 전 세금으로 약 24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 약 4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왕실 독립을 선언하며 공식 업무를 중단하고 해리 왕자는 대중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2020년 9월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왕실에 자발적으로 반납했습니다. 비용 반납 후에도 부부는 영국을 방문할 때 이 집을 계속 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찰스 3세 국왕이 해리 부부에게 윈저 성의 신혼집이었던 프로그모어 코티지의 거주 라이센스 연장을 거부하며 사실상 공식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영국 왕실과의 마지막 물리적 끈이 잘려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잃었다는 건 단순한 부동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철통 같은 왕실 경호와 수십억 원의 공식 지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음을 의미했죠. 미국의 억만장자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사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메건의 영리한 심리전과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왕실이라는 지독한 꼬리표를 가장 비싼 값의 돈으로 환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타자는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였습니다. 메건은 왕실의 철저한 보안 속에 감춰져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또 왕실 우려먹기냐는 대중의 서늘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콘텐츠 시장에선 호감보다 무서운 게 자극적인 관심입니다. 전 세계는 욕하면서도 그녀의 폭로를 결제했고 메건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관심의 대가로 수천억 원의 계약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왕실 안에서는 숨죽여 지켜야 했던 말 한마디가 왕실 밖으로 나오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콘텐츠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메건이 영리하게 설계한 이 서사는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메건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왕실의 남은 왕위 계승자 윌리엄과 왕실을 탈출한 반역자 해리라는 잔혹한 형제 갈등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같은 상처를 공유했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두 형제의 대립. 이 비극적인 드라마가 완성되면서 메건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가십이 아닌 한 왕가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스캔들로 체급이 커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메건은 억압적인 왕실을 깨부수고 스스로 주도권을 쥔 자유로운 개척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비극을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계산적인 셀럽입니다.
왕실 안에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왕실 밖에서는 메건 마클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가 얻은 가장 큰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결정권이었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말하며 어떤 계약을 맺을지 이제 그 모든 결정은 왕실이 아닌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선택한 건 안정 대신 자유, 왕실의 보호 대신 자신의 이름이기에 단순히 왕실을 버리고 돈을 벌었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묘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정말 왕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의 가장 강력한 콘텐츠들은 왜 여전히 왕실과 끈질기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실 사람은 자신이 떠난 자리를 반드시 잊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이 크게 만들어진 곳일수록 그곳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세상에 설명하고 싶어 하죠. 나는 왜 떠났는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런 설명을 반복하는 건 단순히 과거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전환점을 스스로 다시 정의하려는 필사적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를 치유하려는 욕구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의 콘텐츠로 환전하는 현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얽혀있는 것이야말로 메건 마클이라는 인물의 가장 복잡하고도 인간적인 심리 아닐까요? 그렇다면 메건은 왕실을 떠나는데 성공한 걸까요? 메건 마클은 왕실을 떠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결국 메건 마클이 2020년 왕실을 떠나며 챙겨 나온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주얼리와 명품 옷 같은 물질적 자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체급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바로 왕실이라는 거대한 서사 그 자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자산이었죠. 그녀는 왕실을 걸어 나왔지만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상처받은 과거를 치유하고 싶어 자신의 목소리로 서사를 직접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현실적으로 왕실이라는 배경이 자신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메건의 행보를 단순히 왕실이 싫어서 떠났다거나 혹은 왕실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한두 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거대한 사건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권력의 주도권을 쥐려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메건은 왕실을 걸어 나왔지만 왕실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메건이라는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낙인처럼 혹은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왕실을 떠나며 챙겨나온 가장 유효기간이 긴 자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건 마클은 마침내 왕실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진 걸까요? 아니면 왕실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영리하게 길들인 걸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왕실 속 인간 심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열 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